지구상 최강의 샌더라고 불리는 이 녀석.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수들은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이 샌더를 사용하시던데요. 예전부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꼭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샌더는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입을 모아 전 세계 최고의 샌더다 라고 말하는 녀석이죠. 샌더는 무조건 이 녀석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절대로 대체품을 못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국내 몇몇 고수분들께 취합해 봤는데, 야, 이게 진짜라고? 이 정도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진짜인지 제가 직접 다른 제품들과 비교 테스트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로 세로 200에 250 사이즈의 원목을 재단하고 홈을 파서 빨간색 라카로 칠했습니다. 표면뿐만 아니라 파인 홈까지 완전히 샌딩이 완료되는 시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샌더 두 가지, 디월트와 미러키 샌더의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샌딩 페이퍼는 동일하게 80방짜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디월트부터 시작해봤는데요. 누르는 힘은 거의 주지 않았고요. 표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샌딩할 수 있었지만 0.2mm의 홈까지 빨간색 라카를 벗겨내는 데에는 1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손에 힘을 아예 주지 않아서 조금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미러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러키 역시 누르는 힘은 거의 주지 않았고요. 디월트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동은 직전의 디월트보다 확연히 적은 느낌이었는데요. 샌딩을 다 하는데 걸린 시간은 7분 30초. 자, 그럼 6인치 샌더의 성능도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이 마키다 샌더는 사실 같은 6인치이지만 출력이 750W, 페스툴의 ETS-EC 150이 400W인 것에 비하면 훨씬 강력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키다는 거친 샌딩 모드와 고운 샌딩 모드가 있는데요. 우선 거친 샌딩 모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그냥 막 벗겨지는데요. 표면은 갖다 대자마자 그냥 딱 벗겨지는 것 같고요. 파놓은 홈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른 샌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샌딩 시간은 단 1분 37초. 정말 어마어마한 샌딩 속도였는데요. 샌딩을 다 하고 나니까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샌딩 표면에 스크래치가 너무 심했었는데 이런 표면은 목공에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고운 샌딩 모드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운 샌딩 모드의 샌딩 완료 시간은 4분 1초. 확실히 샌딩면의 퀄리티가 다르죠. 이 정도는 돼야 목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진동도 거친 샌딩 모드보다 월등히 적다는 게 느껴지고요. 자, 그럼 대망의 페스툴 샌더로 진행해 봐야겠죠. 일단 정말 가볍고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진동도 현저히 적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샌딩 해봐야겠죠. 네, 마찬가지로 누르지 않고 살살 샌딩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샌딩이 되고 있는데요. 마키다의 거친 샌딩 모드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고운 샌딩 모드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진동도 현저히 적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샌딩이 완료된 시간은 2분 40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5인치 대비해서는 최소 3배는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동급의 마키다 제품과 비교해도 목공에서 사용해야 하는 고운 샌딩 모드보다 1.5배 이상 빠른 시간, 샌딩 면의 퀄리티도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게도 한번 살펴보면 디월트가 배터리 포함 1.5kg, 미러키가 배터리 포함 1.9kg, 마키다 6인치가 2.6kg가량 되고요. 페스툴 6인치는 1.3kg 정도로 제가 최대한 손으로 누르지 않으면서 샌딩했으니까 페스툴 6인치 제품이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죠. 진동 부분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미러키의 5인치와 페스툴 6인치가 거의 비슷한 수준, 가장 진동이 적었던 것 같은데요. 진동의 성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페스툴 샌더는 부드러운 진동이 스며든다는 느낌이었고, 미러키는 자잘하고 미세한 진동이 손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진동에 대한 비교도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손등에 물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누르는 무게별로 진동을 파악해보고 지진계 어플도 실행시켜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동을 측정해 보겠는데요. 자, 우선 디월트 물로 먼저 살펴보면 시작하자마자 진동이 꽤 느껴지죠. 기계 포함 3kg 무게로 눌러봤는데 손등 위 물의 진동량이 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kg, 5kg, 6kg까지 누르면 누를수록 물의 흔들림이 커진다는 게 더 확실히 느껴지죠. 심지어 6kg에서는 흔들림이 심해서 물이 넘칠 정도였는데요. 확실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러키도 살펴보면 우선 3kg, 엄청 잔잔합니다. 4kg, 5kg, 6kg까지. 일단 진동량의 절대값 자체가 디월트보다 현저히 적다는 게 느껴지면서도 미러키도 누르는 무게가 증가할수록 물의 흔들림은 더 강해진다는 게 보이죠. 마키다는 어떨까요? 마키다 6인치 거친 샌딩 모드를 한번 보면 저울까지 너무 심하게 떨리는 게 바로 보이죠. 이건 거의 측정 불가 수준이라 패스. 고운 샌딩 모드로 변경해서 측정해보면 3kg, 많이 잔잔해졌죠. 4kg, 5kg, 6kg. 5kg와 6kg로 갈수록 물의 흔들림이 확실히 강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페스툴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3kg. 잔잔하죠. 4kg, 5kg. 3kg보다는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지만 5kg에서도 여전히 큰 떨림은 느껴지지 않는데요. 6kg. 6kg로 눌러도 마키다보다 월등히 진동이 적다는 게 느껴지죠. 지진계로도 진동 측정 해보겠습니다. 4kg의 동일한 강도에서 결과값을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디월트와 미러키, 마키다와 페스툴 4제품의 지진계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디월트는 진폭이 크면서 진동량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러키는 진폭이 매우 작으면서 진동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키다는 진폭이 디월트와 미러키의 중간 정도로 보이는데 진동량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페스툴의 경우에는 진폭이 디월트와 비슷하지만 진동량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체감한 바에 의하면 진폭보다는 진동의 양이 몸에 누적되는 데미지와 연관이 컸던 것 같은데, 물 테스트에서 보셨다시피 마키다는 진폭이 페스툴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흔들림이 컸죠. 디월트는 진폭도 높고 진동량도 많다 보니 물 테스트에서도 가장 큰 진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러키는 진동량은 많았지만 진폭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진동량을 커버한 것 같았습니다. 페스툴은 진폭이 디월트와 비슷하게 꽤 높았지만 진동량이 많이 적다 보니 물 테스트에서도 흔들림은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합적인 저진동 성능은 진폭이 매우 낮은 미러키 5인치와 진동수가 가장 적은 페스툴 6인치 이 두 제품이 가장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샌딩 성능 테스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툴은 뭔가 스며들듯이 진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고요. 미러키는 아주 자잘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 같죠. 지금까지 비교 중에서는 이 녀석이 가장 파워풀한 제품이면서 가장 가볍고 진동 또한 매우 적다라는 게 증명된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이 녀석만의 특별한 기능이 또 숨어 있다는데요. 바로 집진 성능입니다. 집진 테스트는 간단하게 6인치 동급의 마키다 제품하고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집진기는 패스툴의 유선 집진기로 공평하게 샌딩에 알맞는 2단 세기로 진행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둘 다 너무 빨리 끝났죠? 너무 빨랐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보면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패스툴은 1초 만에 완벽한 집진을 마무리했고요. 마키다는 2.6초 정도 만에 집진이 거의 다 되었지만 찌꺼기가 미세하게 남아서 7초 정도 만에 깨끗한 집진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패스툴은 집진 범위를 넓혀 나가는 와중에도 잔여물을 순식간에 슉슉 빨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강력한 집진 성능의 핵심 기능은 패스툴만의 제트스트림 2라는 기능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녀석은 먼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어내는 작용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샌딩 페이퍼를 떼어내면 볼 수 있는 이 구멍은 불어내는 구멍인데요. 이렇게 손을 패드에 대보면 바로 뭔가 바람이 살살 나온다는 게 느껴집니다. 잔여물을 불어낸과 동시에 빨아들이니까 뭉친 잔여물이 풀어지면서 집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특수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샌딩 시간의 단축은 물론이고 모재가 샌딩 잔여물로 인해 긁히는 현상 없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요. 아까 마키다 거친 샌딩 모드에서 발생된 스크래치가 뭉친 잔여물에 의한 스크래치로 보여지는데 패스툴은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샌딩 페이퍼에 샌딩 잔여물이 뭉쳐서 늘러붙는 경우도 이 녀석은 당연히 없고요. 엄청난 샌딩 시간의 단축, 저진동으로 인한 피로도 감소, 그리고 강력한 집진으로 긁힘 없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까지 샌더의 가장 중요한 성능 3가지가 모두 넘사벽이어서 이 녀석은 대체품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게다가 이 녀석은 오늘 보여드린 샌더 중에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에 가장 편안한 샌더였는데요. 무게가 월등히 가볍다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었고 이 타이밍에 그립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듀얼트는 그냥 적당한 느낌이었고요. 미러키는 무게도 무거운 편이고 그냥 쥐어보기만 할 땐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샌딩에 들어가면 꽤 편안한 그립감이었고요. 마키다 6인치는 그냥 잡고 있기엔 나쁘지 않은데 많이 무겁고 진동이 강해서 한 손으로는 절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패스툴은 그냥 딱 봐도 그립이 완벽하고 굉장히 컨트롤이 쉽다는 게 느껴지죠. 게다가 이 녀석은 샌딩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판판한 면 전용 하드패드와 둥근 면 전용 소프트 패드까지 액세서리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 장착되는 패드는 범용 패드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추측해보자면 5인치는 5인치끼리 비교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패스툴 5인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녀석도 동급과 비교해드리자면 패스툴의 5인치 같은 환경에서 샌딩 시간은 6분으로 동급 대비 가장 강력했고요. 진동 테스트도 당연히 알려드려야겠죠. 물로 테스트한 진동과 지진계로 살펴본 진동 모두 미러키보다도 더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게도 5인치 충전 샌더로서는 가장 가벼웠고요. 심지어 이 녀석은 충전으로도 쓸 수 있고 배터리 더미를 이용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궁금증 풀리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샌더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 녀석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6인치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6인치인데 왜 5라고 써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 5는 오비탈 범위가 5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작동시키면 모르시겠지만 회전하는 걸 살짝 멈추고 살펴보면 이렇게 찍어 놓은 점이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진동하죠. 이 작은 동그라미의 지름 5mm가 오비탈 범위라서 그렇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들 아시죠?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